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마실 TV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숨마실 TV 쪽으로도 많은 문의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숨마실 TV에서 오늘은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산림경영관리사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신청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산림을 경영하면서 여러가지 숙체험 또 약용작물 재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특히 6차 산업을 통한 다양한 소득 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숲속에 또 산림 쪽에 어떤 특정한 휴식 공간과 또 농기구를 또 보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최소의 부대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산림경영관리사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의 부대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산림경영관리사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업인과 산림경영관리사인데요.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나 여러가지 산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임업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막이라 그러죠. 보통 농막, 임업인들은 보통 농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한 말은 산림은 산림경영관리사, 농업은 농막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산물의 육성, 채취 및 보관, 휴식 등 산림 작업의 관리를 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또한 저축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사항도 역시 아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산림경영관리사 요건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을 제외한 산지입니다. 이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을 제한 산지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을 제한 산지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준보전 산지는 물론 보전 산지인 공역산지나 이목적 산지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림경영관리사는 준보전 산지 또 공역산지, 임업용산지 다 전부 다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사실 건축물에 대한 어떤 건축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도 변경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에 건축법에 대한 어떤 건축법 저촉도 받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만으로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간편합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림경영관리사의 후지 면적은 2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0제곱미터까지는 60평이 되겠죠. 이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 면적의 25% 이하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가 얼마죠? 15평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60평의 4분의 1이니까 15평이죠. 그래서 순수한 휴식 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사를 짓는다면은 15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림경영관리사를 짓게 되면은 부지 면적은 전체가 60평이 될 것이고 그 60평 안에 건축 면적이 이제 15평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산지 일시 사용 신고의 대상 시설 및 행위별 지역 조건 기준인데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시설 행위는 산림경영관리사가 되고요. 대상 시설 행위의 지역은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이 아닌 산지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렇게 나와있죠. 약간 60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결과적으로는 요거는 15평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산림경영관리사는 주택 신축 시 요구되는 건축법상 필수적인 진입도로 요건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보통 6m, 2m, 4m 등등 그 도로 규정이 필수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산림경영관리사는 도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있건 없건 관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개발허위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역 지역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산지 일시 사용 신고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임업인입니다. 임업인은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임업인은 전문 임업인과 일반 임업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전문 임업인은 동림가, 임업 후계자, 신지시에 해당되고요. 일반 임업인은 아래 밑에 해당되는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임업인 자격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조합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면요. 첫 번째, 3헥타 이상에서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 3헥타는 9,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이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인 사람, 또 네 번째,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을 하는 사람, 요거는 산림조합에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추나무, 오도나무 1,000제곱미터, 약 300평이 되겠죠. 밤나무 5,000제곱미터, 잣나무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경영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업인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임업인 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임업이든 일반 임업이든 다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전문 임업이면은 당연히 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일반 임업인은 아래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해당되는 사람을 일반 임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에 대해 지정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제한 지역이 제한되는 그런 지역을 있다 그랬죠. 그거는 밑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 증지를 위해 보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산지를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이 제한된 지역으로 설치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산지 전용이나 산지 일시 사용 신고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기에는 정부에서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묶어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산줄기 능선부로서 자연 경관 및 산림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산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소재의 향로부로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여기는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 신고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에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고 소재의 무릉대로 이어지는 사백산맥, 위에서 규정한 태백산맥은 제외됩니다. 에 속하는 산줄기, 이것도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홍천군 소재의 5대 산으로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청량군 홍성군 소재의 5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량산맥에 속한 산줄기도 역시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 신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히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또
산줄기 산지로부터 산지 경관 및 산림 생태계의 보존에 필요한 산지는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km 안에 설치하는 산지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산지를 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 이용 상태를 고려할 때 산지 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인정되는 산지. 다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을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 계획이 확정된 산지. 백도대간 보호지역의 산지, 그러니까 명성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인정되는 다음에 산지, 학술적, 예술적 가치 및 산지 경관으로부터 가치가 높은 산지,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적 인물과 관계되는 산지, 이런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1, 2, 3항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산줄기 중산지로부터 산지 경관 및 산림 생태계의 보존에 필요한 산지는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km 안에 드는 위치하는 산지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산지는 예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세 항은 예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으려면은 반드시 산지 일시사용 신고 등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건 당연히 산림의 경영에서는 필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산림경영계획과 또 산림 일시사용 신고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산림경영계획이나 일시사용 신고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이 해두면 여러 가지 또 서류도 약간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산림을 경영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또 일시사용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산림조합에 일정 좋은 수수료를 좀 지급하고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이렇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일을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산림경 경영관리사, 최근에 산림이 경영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여러가지 최근에 6차사로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숨마실TV에서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산림 6차 산업 및 임업 경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숨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